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새 작가의 심청, 최희둔의 달아달아 밝은 달아, 오태석의 심청에는 왜 두 번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강백의 심청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출품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인훈의 달아달아 밝은 달아 1978년 작품입니다. 유신치아 폭정의 시대였죠. 두 번째로 오태석의 심청에는 왜 두 번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가 1990년 작품입니다. 6월 항쟁과 88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화, 세계화 이슈가 아주 뜨거웠던 시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백의 심청 2016년 작품입니다. 최근 작품이죠. 세월호, 블랙리스트에 이르기까지 기존 한국사의 정치적인 문제들을 반복하면서 위기를 드러냈던 시기입니다. 이들 세 작가의 공통점과 차이점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반공 이데올기가 강제되던 1970년대 한복판에서 민중들의 삶을 무대화하거나 혹은 정치 사회적인 폭압을 우화적으로 풀어내며 활발한 작업을 펼쳤던 작가들입니다. 특히 최인훈과 오태석은 한국적인 연극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연극사에 그 유상을 깊게 새기고 있는 작가들입니다. 그 심청 이야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들 작품에는 기존 설화의 관습적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도 없습니다. 효녀 이데올로기 거리를 두었습니다. 최인훈의 작품에는 심청이 육아의 창녀가 되어서 눈이 먼 채로 노년을 맞이합니다. 오태석의 작품에는 심청이 창녀들을 대신해서 바다에 또다시 몸을 던집니다. 이강백의 작품에는 심청이가 아버지를 증오하기 때문에 인당수에 빠질 이유가 없다고 끝끝내 죽음을 거부하지만 결국엔 죽음을 수용합니다. 이들 세 작품 모두 다 제물이 된 심청을 좀 더 직접적으로 몸을 팔려온 육아의 여성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심청전과 그 캐릭터에 대한 패러디, 작가의 자기 반영이 작품들 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최인훈과 오태석의 심청이 한국의 정치나 사회적인 면과 접속하고 있다면 이강백의 심청은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심청을 작가의 알레고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달아달아 밝은 달아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오른쪽에 보면은 심청 교태를 지으며 환하게 웃는다 갈보처럼 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가히 충격적이죠. 전체 제목은 무기력한 조국의 투사물로서 심청을 보았다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엔딩에 관습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관습을 전복시켜서 강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성, 모성성, 순수성, 민족성 이렇게 등치시키면서 최인훈은 원본 없는 판타지를 재생하고 그의 기대물로서 텍스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청은 한반도, 조선, 눈먼 아버지는 심청의 충성을 가늠하고 저울질하며 매춘마저 강요하는 국가로, 돈에 팔려간 용궁은 중국의 유곽으로, 심청이가 유곽을 빠져나와서 다시 만난 해적은 왜구로, 심청을 성적으로 수탈하고 유린하는 사내들은 용궁의 용으로 역설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아버지로 대변되는 정부 그리고 주변 강국의 수탈로 피폐해진 조국 땅은 정신 나간 창녀 심청의 너덜너덜한 몸으로 웅변됩니다. 심청이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용궁의 이야기로 윤색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이걸 다 거짓말이라고 미친 청이라고 놀려냅니다.
이 장면에서는 온전치 못한 이 땅을 미화하는 그럴싸한 수많은 이야기의 주조과정, 그 허구성이 폭로됩니다. 작가는 이렇게 1970년대 당시 일본 매춘 관광으로 외화벌이를 독려했던 국가폭력과 그 너머에 한반도의 처절한 역사적 순환까지도 가로지르는 민족적 비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청이 모습이 당대 민중의 무기력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길고 긴 독재 정권 치하에 긍정적 비전이 증발되어 버린 작가의 패배주의적 역사 인식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오태석의 심청이는 왜 두 번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가? 여기서 심청은 사회적 구원의 매개체로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심청이라는 이름만 인용했을 뿐 이 작품은 원전 심청전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심청이 세상 구경하러 무트러 나가는 용왕의 간청에서 함께 경험하는 서울 풍경은 모든 것이 돈으로 가치 환산되는 사회, 폭력과 인신매매가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생명 경시 풍조의 사회, 불신과 무관심이 팽배한 사회. 오태석은 당시 한국 사회에 드러난 실제 사건 사고들을 소재로 취해서 한국 사회의 부조리 혹은 병폐를 희화합니다. 여기서 심청은 매매된 몸값으로 율락류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는 여인을 대신해서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심청의 이미지는 인신매매된 무수한 유각의 여성들과 오버랩됩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한국 사회의 증상을 물질 숭배와 인간성 상실 속에서 반추하고 심청이가 또 물에 빠진다 한들 이 사회에 그 어떠한 반향도 그리고 또 어떠한 구원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백의 심청인데요. 그동안 이강백의 작품은 관념적이라 할지라도 독재 정권의 폭압 속에서도 당대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알레고리로 환기시켰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 심청은 지극히 개인적인 작가 이강백의 자기반영적 서사로 이해됩니다. 작품 속 실질적인 주인공은 선주인데 그는 죽음을 거부하는 또 다른 심청이인 갓난이를 달래고 어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죽음을 목도하고 그녀의 죽음에 자신의 죽음을 동일시합니다. 이러한 노년의 선주를 향한 감상적인 연민이 유독 더 도드라져 보이는 이 텍스트 안에서 특히 이제 이 선주의 이중적 태도 또 갑자기 죽음을 결심하는 희생을 결심하는 심청이의 캐릭터의 어떤 일관성이 철회됨으로써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것은 작가 이강백의 아니마로서의 심청의 정체입니다. 여기서 심청의 젊은 육체는 응시의 대상이 되고 노년에 이른 남성 작가의 생산적 에너지의 종결과 희생양으로서의 순결한 여성의 죽음을 동의로 하는 작가의 시선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들 세 작가는 모두 중심 이데올로기를 폭력성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로 여성의 몸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 결과적으로 가부장적 세계관, 남성의 유괴적 권력적 시선과 내통하는 이분법적 젠더 수행에 갇히고 있다는 점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작품이 출연한 시대 정서를 전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대에 무대화될 때 텍스트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성찰과 사유가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